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별이라는 게 생성되는 것부터 먼저 배울 건데요. 별은 어떻게 생성되었을까요? 별은요, 성운에서부터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성운. 성운이라는 것은 이제 우주에 떠 있는 이제 구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운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가스 구름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겠어요? 수소하고 헬륨, 얘네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도 각각이 다 질량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게 됩니다. 중력 수축.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질량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가 잡아당기면서 이제 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뭉치게 됩니다. 뭉치게 되면은 이제 둥글게 되게 되는 것이고요. 중력에 의해서 중심부에서는요,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한 거를 중력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넓은 영역에 있던 입자들이 한 곳에 다 모이기 때문에 얘네들이요,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슬슬 이제 빛이 나겠죠?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내부 압력, 이렇게 불러요. 내부 압력. 자,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내부 압력보다는 중력이 더 우세합니다. 중력이 더 우세해요.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수축하는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빛이 슬슬 나게 되는 것,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시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별이라고 하는 거에 바로 전 단계가 원시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부 압력보다 중력이 커가지고 계속 조금 압축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중력에 의해서 얘네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계속 압박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중력은 여전히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중심부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온도가 약 1000만 켈빈 이상이 되게 되면은요, 아주 이제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냐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수소 핵융합. 요게 이제 뭐냐면은요,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으로 이제 합성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수소 핵융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빅뱅 초기에 수소 원자핵, 그리고 수소 원자핵하고 중성자하고 합쳐져 가지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좀 수억 년이 지난 후에 별이 만들어질 때도 요번에는 수소가 헬륨으로 만들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어렵겠지만 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 질량이 감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질량 결손,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근데 질량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량 결손된 것에 빛의 속도를 보통 이제 C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만큼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요것이 이제 별에 내뿜는 에너지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내부 압력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중력이라고 한다면은 바깥쪽으로 내뿜는 거를 내부 압력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은 드디어 이 내부 압력과 중력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별은 작아지지 않고요.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별의 크기가 일정해지게 돼요. 별의 크기 일정. 그러면서 이제 활활 타오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별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그때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 단계에 이르른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 이제 우리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별 누구? 태양 있죠, 그쵸? 태양이라는 별이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태양 중심에서 끊임없이 수소들이 합쳐가지고 헬륨 원자핵이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태양 중심부는 한 1400만 켈빈 이상의 온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보는 밤하늘에 흔히 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주기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요, 끊임없이 이제 수소가 이제 연소가 되는 거예요. 수소가 계속 헬륨으로 되는데, 뭐 수소가 무한정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요, 별도요, 이제 일생을 마무리할 때가 옵니다. 그랬을 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어떤 식으로 일생을 마무리하냐면, 일단은 중심부에 수소들이 이제 헬륨으로 이제 많이 이제 변환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곽층에 수소는 일부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심부에 이렇게 헬륨만 가득 차게 되면은요, 여기서 더 이상 수소가 없잖아요. 여기 중심부에는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중력이 우세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중심부는요, 더 중력에 의해서 수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외부에 있는 수소가 또 온도가 올라가서 바깥에, 이 헬륨 바로 바깥에 있는 외곽층에 있는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이쪽에서 내부 압력이 또 발생하게 되면서 별의 크기가 커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요,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수십억 년 후에 우리 태양도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헬륨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이 되잖아요. 1억 켈빈, 많이 뜨거워요. 그쵸? 이렇게 되면은 헬륨도 지들끼리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은 원자 번호가 더 큰 원소가 만들어져요. 탄소라든지 산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심부에 탄소가 생기게 되고요. 바로 바깥층에는 헬륨, 그리고 그 바깥층에는 수소가 생기는 이런 구조의 이제 중심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곽층은 계속 가열돼가지고 팽창을 해서 점점 커지게 되죠. 여기까지도 현재 적색 거성 단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형태의 별이 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중심부에는 탄소만 많이 남게 되는 것이고요. 이 탄소가 남게 되면은 또 여기 헬륨이 없으니까 헬륨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그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되고 내부 압력이 없잖아요. 그럼 바깥쪽으로 내뿜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또 수축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탄소까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요. 얘네들은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왜냐면은 조금 온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열된 외곽층은 계속 팽창하다가 결국에는 우주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 날아가게 되고, 중심부는 탄소 성분만 남은 핵이 남게 되죠.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깥쪽에 있는 여기 이제 가스 구름들, 얘네들은 다시 다른 성운에 들어가게 되면서 다른 별의 재료가 되게 되는 거고요. 중심부에 남은 이 탄소 성분만 남은 중심부 부분은 혼자 외로운 하얀색 외성이 돼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백색 외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생을 마무리하게 돼요. 뭐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식다가 뭐 흑색 외성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우리 수준에서는 여기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력 수축을 하다가 온도가 높아지면은 주기열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하다가 결국에는 수소 이제 다 떨어지면은 중심부에 헬륨만 남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외곽층이 팽창하는 적색 거성 형태가 되고,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은 탄소까지만 핵융합 반응을 한다. 그 다음에 행성상 성운, 그리고 백색의 성 상태로 별의 일생을 조용히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원자 번호 몇 번? 6번 또는 8번 산소까지, 탄소나 산소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뭐 이 우주 상에는 뭐 태양과 비슷한 별만 있는 건 아닙니다. 태양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큰 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태양보다 질량이 한 10배 정도 이상 큰 별의 진화에 대해서까지만 좀 배우게 되는데요.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정도 크다. 그럼 애초에 성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거예요. 그러면서 비슷해요. 원시열 단계를 거치고 주기열성 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더 크면은요,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가 훨씬 큽니다. 그러면은 핵융합 반응을 훨씬 더 빠르게 해가지고요, 주기열성 단계에서 머무는 시간이 조금 적어요. 그 말은 즉슨 수명이 조금 적다라는 거예요. 수명이 좀 적어요. 빨리빨리 태우니까요. 그리고 얘도 이제 거성 단계를 거치는데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크면은 조금 다른 거성 형태를 띠게 됩니다. 아까 비슷해요. 헬륨이 가득 차고 헬륨이 중력 수축에서 온도가 올라가고 또 헬륨 핵융합 반응. 그래서 탄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탄소가 또 온도가 올라가면서 질량이 좀 많으면은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탄소가 뭐 규소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규소가 철까지 되는 그러한 핵융합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부에는 이제 철이 존재를 하고 외곽층에는 이제 규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헬륨, 그 다음에 수소. 이게 이제 별의 중심부의 모양이거든요. 별의 중심부의 모양이 양파 껍질처럼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서 별의 크기도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초거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초거성, 적색거성보다 더 큰 거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철이라고 하는 것이요, 원자핵 중에서 제일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잠깐만 좀 그려보시면은요, 여기가 에너지축이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원자 번호라고 치면은 수엘립의 붕탄질산 플래너가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철이 26번이거든요. 그런데 에너지가 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철보다 원자 번호가 작은 놈들은요, 철이 되면서, 즉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철에서부터 더 큰 원자핵으로 합성이 일어나려면은 거꾸로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별이 이런 단계까지 만들어진 다음에 중심부에 철이 가득 차게 되면은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된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여기에 이제 철이 있어요. 철이 있는데 뭐 양성자, 중성자 디글디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철까지 완성이 되면은 여기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에 의해서 압축이 될 텐데, 압축이 되다가 여기에 있는 그 양성자들이요, 전자들을 포획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좀 굉장히 불안한 정세를 이루게 되고, 외곽층에 있던 물질들이 순간적으로 중심부로 빨려 들어오게 돼요. 여기서 핵융합을 해서 내부 압력이 있어야지 팽창하려는 힘이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외곽층에 있던 것들이 순간적으로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빨려 들어왔다가 되튀겠죠. 빨려 들어왔다 갈 데 없잖아요. 되튀겠죠. 그러면서 충격파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충격파에 의해서 이 별 전체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급격하게 별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순간적으로 다가왔다가 급격하게 되튀면서 전체 온도가 올라가면은요, 여기에 있는 연암은 다른 원소들이 순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면서 별 자체가 뻥 하고 터져 버려요.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초신성 폭발. 방금 제가 좀 굉장히 얘기를 좀 길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고1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잘 좀 어려우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초고성 단계에서 철까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요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수축하다가 뻥 하고 터진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냥 뻥 터지는 거예요. 이 다음에는요, 뻥 터지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철보다 원자 번호가 더 큰 원소들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 납이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금이라든지 하는, 얘가 26번인데 26번보다 큰 원자 번호의 원소들이 생성됩니다.
우라늄이 한 92번 정도 되고요. 여기까지 많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00번대 이상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원소들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적당히 크게 되면은 나머지 이 중심액에 있는 물질들이 붕괴 과정을 일으켜서 중성자만 남는 중성자별이라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물질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물질이 많아가지고 얘네들이 그냥 계속 중력에 의해서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얘네들이 한 점에 모여버릴 수도 있어요. 중력이 아주 강력해서요, 빛까지 빨아들이는 우주의 시커먼 구멍,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요 정도까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좀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시면은 초고성 단계 다음에 별이 터진다. 그리고 초신성 폭발, 터지는 걸 이제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큰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빅뱅 초기에는 수소와 헬륨 얘네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만들어졌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들은 그 이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결론,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태양계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 은하에 있는 거죠. 그럼 먼저 이제 우리 은하를 잠깐 살펴보시면은요,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겨먹은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생겨먹었습니다. 이렇게 좀 생겨먹었는데요. 우리 은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은하의 이제 뭐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변두리에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일단 초기에는 이제 가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스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제 어떻게 생겼다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좀 추론을 했냐면은요. 우리 태양계에 있는 쪽에 이제 가스가 많았는데 그 주변에 있던 어떤 하나의 별이 터졌대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쪽에 있는 가스들이 좀 뭉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밀도가 좀 불균일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은 이제 가스들이 모여가지고 성운을 형성했다라고 합니다. 요거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태양계 성운이라고 부르게 돼요. 태양계 성운. 별이 만들어지는 것 아까도 배웠지만 일단 시작은 성운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태양계도 결국에는 성운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 태양계 성운은요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초신성의 영향도 받았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도 있지만 이 안에 철도 있고 금도 있고 뭐 탄소도 있고 그 밖에 다양한 원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건 여전히 수소와 헬륨이다.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또 이제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중심부에 이제 많이 수축이 돼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태양이 될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주변에 찌끄레기들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놈들도 태양과 같이 뱅뱅 돌면서 다른 행성에 이제 시초가 되게 되는데요. 이놈이 수축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수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제 돌면서 수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뭉치는데 살짝 이렇게 돌면서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뱅글뱅글 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덩치가 큰 놈이 수축을 하게 돼요. 그럼 반지름이 좁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놈들이 회전하면서 반지름이 좁아들게 되면은요, 조금 어려운 맥이지만 속력이 빨라져요. 회전 속도가 빨라져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좀 그 일상생활에서 좀 예시를 좀 들자면은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벌리고 돌면은 속력이 좀 느리지만 돌다가 팔을 갖다가 몸쪽으로 오므리게 되면은 점점 빨리 도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원리로 얘네도 점점 회전하면서 중력 수축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점점 반지름이 짧아지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은 주변에 있는 것이 옆쪽으로 납작한 형태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태양계 성운 다음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원시별과, 여기서는 그 원시별이 태양이겠죠.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이 형성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원시 태양이고요. 주변에 이제 납작하게 이제 구름처럼 낀 게 원시 원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이제 원시별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원시별의 온도가 올라가고요. 주변부에 있는 원반도 지들끼리 뭉쳐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고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고리에서 덩어리 있는 것들이 여기에는 이제 얘네만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뭐 탄소, 철, 금, 규소, 산소 등등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걔네들끼리 뭉치면서요. 이런 식으로 비행성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요. 고리와 미행성체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미행성체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 내용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계속 지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태양도 원시별 단계를 넘어서 주기혈성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양이라고 하는 주기혈성 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고리에 미행성체들이 많은데 얘네들도 계속 돌고 돌다 보면은 지들끼리 충돌을 해요. 그러면서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이 궤도를 지배하는 큰 덩어리들이 생기게 돼요. 그 큰 덩어리를 우리는 행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태양계에는 총 8개의 행성이 존재하죠. 가장 안쪽에 무슨 행성? 수성이요. 그 다음에 금성, 그 다음에 지구, 지구는 표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화성,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목성, 그 다음에 토성, 그 다음에 천왕성, 그 다음에 해왕성, 이렇게 해서 총 8가지의 행성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뭐가 완성이 됐다? 태양계. 그래서 중심별 태양으로부터 이제 태양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개의 행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이 주기혈성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막대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뿜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양풍도 함께 발생하거든요. 태양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태양 어쨌든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부 근처에는요.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녹는 점이 높은 금속 물질만 좀 살아남게 되고요. 녹는 점이 낮은 기체 성분의 물질들은 바깥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금, 지화,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는요. 녹는 점이 높은 고체 물질들로 행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외곽 쪽에는요. 태양풍에 의해서 날아간 기체 성분들의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목토천해, 목성형 행성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태양계가 형성이 됐다. 하지만 뭐 책에는 없지만 그 밖에도요. 여기에 뭐 행성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해성도 있고요. 소행성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외소행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뒤쪽에 카이퍼 벨트에 또 이제 암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 또 오르트 그룹까지 굉장히 좀 다양한 천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요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메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성운이 수축을 하면서 태양이 만들어지고 주변부에 8개의 행성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메인 뼈대니까 일단은 이 골격부터 정확하게 좀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일단 태양계가 형성이 되고요. 중심별 두고 태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쪽부터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이제 8개의 행성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궤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성, 금성 한번 써볼게요. 지구, 그 다음에 화성,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목성, 그 다음에 토성, 그 다음에 천왕성,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요? 해왕성까지 우리가 이 8개의 행성을 태양계의 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성이에요, 행성.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별은 뭐죠? 항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네들은 행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수금지와 그리고 목토천에는요, 성질이 조금 대비가 돼요. 일단은 태양으로부터 가까이에 있는 놈들은 녹는 점이 높은 고체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요,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 다음에 성질이 어떻다고요? 녹는 점이 높은 물질만 살아남고요, 고체 물질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 목토천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목성형 행성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태양풍에 의해서 날아간 기체 성분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녹는 점이 낮은 기체 성분들로 주로 이루어진 행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질도 달라요. 얘네들은요, 일단은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질량도 작습니다. 그렇지만 고체들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밀도는 상대적으로 크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이놈들은 뒤쪽에 있는 물질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크기가 좀 많이 커요. 그래서 질량도 많이 큽니다. 그렇지만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푹신푹신합니다. 밀도는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래갖고 탐사선 보냈을 때 여기는 발을 디딜 수 있지만 여기는 그냥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발 딛고 이제 탁 해서 뭐 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기는 힘들어요. 그 다음에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수금지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고리가 없어요. 고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위성의 수도 적습니다. 고리는 확실히 없는데 위성은 적다. 근데 그냥 외워둡시다. 수성은 없고요. 금성도 없고요. 지구는 달 하나 있어요. 화성은 데이모스, 포버스 2개 있습니다. 하나, 2개 있다.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거를 갖다가 위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고리가 있고요. 위성도 많아요. 좀 대비되는 성질이죠. 그래서 이제 목성도 이제 보통 사진 보시면 고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리 있습니다. 희박하지만. 그리고 토성 같은 경우에는 고리가 아주 예쁘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천왕성도 고리가 있고요. 해왕성도 고리가 있습니다. 천왕성은 왜 이렇게 그러냐면은 약간 조금 뒤틀린 상태로 돌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위성도 굉장히 많아요. 목성 수십 개입니다. 수십 개. 그리고 막 매해 또 막 새로 또 발견됐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토성도 굉장히 많고 천왕성도 위성이 많고 해왕성도 많다. 이거는 몇 개인지는 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많이 있다. 수십 개씩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얘네들을 비교하는 문제 하나 나올 테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네를 갖다가 그래프로 좀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Y축이 이제 밀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밀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X축을 갖다가 질량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질량은 크면서 밀도는 작다. 이렇게 하는 뭐 A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고요. 질량은 작지만 밀도는 크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누군지를 구분을 하실 줄 알면 돼요. A 같은 경우에 질량이 크면서 밀도는 작다. 누구요? 목성형 행성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B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작으면서 밀도는 크다. 누구요? 지구형 행성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하나 더 있는데 또 뭐가 있었죠? 질량하고 반지름이었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 Y축이요. 질량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 가지고 반지름은 크면서 질량도 크다. 그래서 여기에 뭐 A, 그 다음에 반지름도 작고 질량이 작다. 뭐 B 이렇게 써 있다고 한다면은 얘는 누굽니까? 반지름도 크고 질량도 크다. 그럼 목성형 행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지름도 작고 질량도 작다.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지구형 행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다양한 그래프로도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냥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누군지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내용이니까요. 두 개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구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제 태양이 만들어지고요. 그 주변에 이제 고리와 미행성체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현재 이제 지구 궤도에도 여러 가지 미행성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돌고 돌다 보면은요, 충돌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서 중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미행성체의 충돌 현상이 있었습니다. 꽝꽝 돌면서 얘네들이 점점 덩어리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쵸? 돌면서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있는 것들도 중력에 의해서 꽝꽝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처음 스타트는 미행성체의 충돌 단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덩어리가 제일 커진 놈이 이제 지배적으로 돌면서 주변에 있는 놈들을 이제 싹쓸이 하는 거예요. 싹쓸이 하면서 계속 꽝꽝 충돌을 하겠죠. 그러면서 점점 덩치가 커지고 그런 게 이제 지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행성체들이 계속 꽝꽝 충돌을 하다 보면은요,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우리도 가끔 영화 보면은 뭐 소행성 같은 게 하는데 충돌했다고 하면은 뭐 그 주변이 완전 불바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꽝꽝. 그러다 보면은 암석들이 싹 다 녹아버려요. 싹 다 녹아버려서 붉게 물들게 되죠. 암석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마그마가 됩니다. 그래서 미행성체의 충돌 다음 시기를 여러분들은 마그마의 바다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그마의 바다. 암석들이 싹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용암이 들끓고 있다. 그런 상황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꽝꽝. 그런데 그러면서 유동성이 조금 좀 생기게 되거든요. 외부도 흐물흐물, 내부도 흐물흐물 돼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금속 물질, 예를 들어서 철이라든지 니켈, 이런 물질들은 중심부로 빨려 들어가 가지고 지구에 핵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규산염 물질들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규산염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규소와 산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멘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과 멘틀의 단계, 그러니까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었다, 또는 핵과 멘틀이 형성되었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이제 꽝꽝 충돌하면서 지구는 차츰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이게 한없이 충돌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싹쓸이 해버리면은 충돌은 점점 잦아들겠죠? 그래서 이제 지구의 크기가 꽤 커지고 충돌도 이제는 드물게 되면은 겉에부터 천천히 이제 식게 되는 겁니다. 겉에부터 천천히 식으면요, 마그마가 식어서 땅이 되겠죠. 그래서 지구의 겉껍질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그 안쪽에 멘틀 그리고 핵 이런 식으로 지구의 층상 구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기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처음에는 질소도 많고요. 그 다음에 CO2도 많고요. 그 다음에 H2O도 꽤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요. 하지만 처음엔 뜨거워서 물 같은 경우에는 싹 다 이제 수증기 형태로 많이 존재를 했어요. 그렇지만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서 얘네들이 응결이 되겠죠. 그럼 구름이 되겠죠. 그럼 비가 내리겠죠. 그럼 비가 지대가 낮은 곳에 모이겠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바다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만들어지고요. 이 CO2라고 하는 거,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CO2가 바다에 많이 녹아 들어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작아가지고요. 지구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떤 상당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합니다. 최초의 생명체.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냥 한 35억 년 전쯤에 생겼다. 그냥 그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생명체들이 진화를 거듭을 하게 되겠고요. 바다 하나만 더 그릴게요. 그러면서 생명체 중에서 또 이제 신기한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광합성을 하는 최초의 생명체 남세균 또는 시아노박테리아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광합성을 하는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해서 이놈이 O2 산소를 내뿜게 되죠. 그래서 바다 쪽에다가 폭발적으로 산소를 내뿜으니까 바다에서도 해양 생물이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대기 중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O2. 그러다가 얘네가 대기 중에서 뭐가 돼요? O3, 오존이 돼요. 그러면서 오존 기체가 모인 오존층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해 주니까 육상에도 생명체가 존재를 하게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의 모습이 완성되게 되는 거죠. 지권도 생기고요, 수권도 생기고요, 생물권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기권도 생기고요. 다양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제 현재의 대기의 조성을 보면은 질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제일 많다. 뭐 78%, 21%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쳐가지고 뭐 99%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O2는 초반에 많았지만 바다에 많이 들어가서 지금은 뭐 0.03%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구가 만들어졌다. 예, 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또 통합과 좀 뒷단원에서도 좀 자세하게 다뤄요. 한 2학기쯤은 돼야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 지구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다. 태양 주변을 도는 미행성체들이 꽝꽝꽝꽝 충돌하면서 결국에는 합쳐져 가지고 지구라는 커다란 덩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주된 특징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